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창TV 간헐적 지식인 간지남 정영창입니다. 그저께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지역 수성 가벌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중진, 무소까지 중진들이 잇따라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총선 출정식에서 총선 승리와 대구 부흥을 위해서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 공식 선언했습니다. 8년 전부터 대구 오면서부터 꾸었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주호영 의원이죠. 같은 선거구의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성공 시 나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를 이기면 당대표도 될 수 있고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대권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 선거구죠. 수성 을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도 수성문주에서 대통령 한번 하기 위해서 대구 왔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 온 게 아니다. TK를 기반으로 대통령 해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대구에서 대통령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왜 대구에 왔을까요? 대구에 권력 공백이 생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권력 공백이 생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죠. 사실은 지금 유승민 의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불출마한 동을 선거구이긴 합니다만은 TK 배신자로 몰리면서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는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부겸 후보도 사실은 친문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소외된 주자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위상이 지금 본인 입으로도 당대표를 먼저 노릴 정도로 대권에 도전할 정도까지 당내 위상은 가 있지 못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실제 전국적으로 이 4명의 후보를 보는 시각은, 4명의 인물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최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달 23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동의 1위, 지난 10개월 동안 선두를 지키고 있는 분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입니다. 종래 출마했죠. 29.7%입니다. 2등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입니다. 역시 종래에 출마하고 있죠. 19.3%로 4%입니다. 10.3%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이어서 3등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북 안동 예안 출신입니다. 지역 출신입니다. 모르는 분이 많은데 13.6%입니다. 그리고 4등부터는 전부 한 자리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안철수, 박원순, 오세훈 4, 5, 6등입니다. 7등이 의외의 인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대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2.6%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4명을 집중 분석할 4명 중에 한 분이 지금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입니다. 불출마자입니다. 2.5%. 그리고 9등이 심상정, 10등이 김부겸 후보입니다. 1.7%입니다. 홍준표 후보, 주호영 후보는 대권 후보 여론조사 명단에조차 없습니다. 이미 대권 후보로 이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물론 또 지역 출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있죠. 유시민 작가가 경주 월성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대권 후보에서 이름을 빼달라 해서 여론조사에 빼달라 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의원이 그래서 김부겸 의원을 디스를 했죠. 친문 아니면은 낙점도 간택도 받기 힘들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을 이기면 내가 대권 후보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역 출신 4명의 대권 주자, 소위 말하는 대권 출마를 선언한 4명이죠. 김부겸, 주호영, 홍준표, 그리고 서울에서 열심히 지금 통합당 후보들을 지원 유세를 펼치는 유승민입니다. 4사람의 대권 가능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사람들의 네 사람들을 수합 분석, SWOT 수합 분석으로 이분들의 대권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수합 분석이 뭐냐, SWOT 분석이 뭐냐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합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알버트 험프리가 고안한 기법인데요. 이게 기업 분석에뿐만 아니고 뭐 개인 간의 어떤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의 분석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강점과 약점, 이게 내부 환경이죠. 그리고 기회와 위협, 외부 환경을 교차로 분석해서 외부로부터의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위협은 회피하는 동시에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은 후보 4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수합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부겸 후보입니다. 김부겸 후보의 강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온건하고 합리적인 좌파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그 강성 좌파와 달리 굉장히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저는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점은 민주당 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뭐 좌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친문 직계 대선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친문에 그냥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냥 페이스메이커 좀 하다가 그냥 중도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돌파력도 부족해요. 다만 기회적인 요인, 외부에서 기회 요인을 본다면은 지역 구도 타파의 선두주자다. 그리고 민주당 TK 맹주다. 라는 게 사실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면은 당장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수성갑에서 낙선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과하더라도 당선되더라도 친문 직계 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면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겠죠. 이어서 주호영에 맞서는 통합당 주호영 후보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지금도 이번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 TK 공천자 중에는 최다선입니다. 4선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되면 다 5선이 됩니다. 5선 고지를 밟을 사람이 지금 통합당 레이스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최다선인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죠. 5선입니다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상당히 고전 중이라는 소문과 함께 낙선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은 TK뿐만 아니라 한국 통합당 내에서 최다선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사실 상당한 당내 세력이 자기 세력이 없습니다. 뭐 사실 하다못해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도 한번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선이라는 어떤 경력에 비해서 당직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못 맡았어요. 그러면 측면에서 이제 기회 요인을 살펴본다면은 이번에 당선되면은 본인 말대로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뭐 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황교안 대표와 같이 또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권 경선에도 도전할 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당장 수성갑 선거를 통과해야 되죠. 떨어지고 나면 뭐 김부겸 의원과 같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통합당 내에 어떤 견제 세력들이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성을 선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의 강점은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저돌적인 돌파력이죠. 그리고 순발력. 어떤 위기의 리더십들은 분명히 발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 물론 참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통합당에 있었으면은 소중한 어떤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천을 받지 못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점은 지금 무소속이라는 거죠. 당내 또 지지 기반이 굉장히 없습니다. 좌파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분이 범친이계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독불 장군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세력을, 정치라는 게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못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막말 준표라는 그런 또 보수의 어떤 품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부분도 분명히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뭘까요? 홍준표 전 대표 어떤 기회, 무소속으로 이번에 당선되면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됐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의 강력한 TK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본인의 주장인데, 역시 위험 요인에 넘어가면 이게 본인의 주장이 허구라는 게 드러납니다. 뭐 수성을 낙선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통합당에서 일단 황교안 대표가 영구제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절대 복당을 허용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당 내에 많은 그 중진들이 홍준표 전 대표를 견제할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위해서 꽃가마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폭망하고 황 대표도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가 퇴진할 때만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거의 사면 초과의 형국입니다. 끝으로 유승민 후보도 아니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죠. 현재 의원이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개혁보수라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많은 선거 후보들이, 경합적 후보들이, 통합당 후보들이 유승민 의원의 어떤 찬조 지원을, 찬조 유세라든가 찬조 연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유승민 의원은 꼴통 보수의 어떤 대안으로서, 그리고 표의 확장성 부분에서, 보수의 확장성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은 통합당 내의 소수파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번 그 공천에서 16명 내지 17명 좌파 세력들, 유승민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나 살아 돌아올지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TK 배신자라는 낙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선거 유세로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원 조사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양점은 대중적인 스킨십이 굉장히 부족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의 기회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낙선하고 통합당이 선거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통합당이 어느 정도 이번 선거에서 선전을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유승민 의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험 요인은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요, 황교안 대표의 견제가 들어왔죠. 이미 지금 사실은 총선 후보 공천에서도 황 대표의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인천 연수 어리죠. 당초 유승민 의원계라고 할 수 있는 민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막말로 유명한 민경욱 의원을 3번씩이나 공천을 뒤집어가면서 공천을 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저는 황교안 대표의 견제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원외 잠룡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물론 고전하고 있지만은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홍정욱 이런 기사 등등 이런 사람들과 황 대표가 총선 이후에 낙마하더라도 쟁쟁한 당내 경쟁들과 맞서야 한다는 부분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명의 그 후보들의 어떤 그 사업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살폈는데요. 제가 번외로 2-3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점은 돌파력과 저돌성, 순발력, 대중적인 노무현 위에 대중적인 정치인을 가장 잘 구사하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불행한 가족사를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약점은 불행한 가족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족 간의 어떤 간력과 갈등, 그리고 막말과 기행,
각종 구설수죠. 아직도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판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친문 후보가 부재합니다. 뭐 조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김경수 많이 정도 벌써 낙마했습니다만 친문 후보들이 대거 낙마하면서 친문의 대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금 친문들을 공격하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를 또 공격하고 나선다. 이렇게 친문에 상당히 지금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일단은 기회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위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일단 친문 문파들의 견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지금 배제되어 있는 우리의 호프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여기도 일단 제가 하여튼 후보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일단은 유시민 씨는 상당히 수재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중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누구보다도 강점이죠. 약점이라고 보인다면은 편파적인 진영 논리죠. 그리고 이게 구설수도 각종 올라 있고, 그리고 제주에 비해서 등망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기회 요인은 친문의 절대적인 지지라는 거죠. 친문 세력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기했고 등판할 수 있다. 저는 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협 요인은 민주당 내에도 강력한 비토 세력이 있습니다. 유시민에 대해서는. 물론 문바들은 있지만, 그리고 지금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 내남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TK에서 가장 강력한 비토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유시민 씨의 위협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황교안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한 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네 사람의 어떤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먼저 김부겸 후보 보실까요? 장점과 기회 요인을 봤을 보다는 제가 볼 때 약점과 위협 요인이 훨씬 더 크다. 그게 뭔가요? 일단은 낙선의 위험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문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그렇게 본다면은 김부겸 후보의 대권 도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은 강점과 기회, 그리고 약점과 위협 요인이 거의 저는 똔똔으로 봅니다. 왜 똔똔으로 보냐? 이분은 대권 도전 가능성보다는 당대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권 도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당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도 강점과 기회보다는 약점과 위협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은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게 관건이긴 합니다만 당선되더라도 통합당에 입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건재하는 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당이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폭망을 해야 홍준표 대표한테 기회가 생깁니다.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하고 대참패를 하고 황교안 대표가 낙마를 하면은 홍준표 대표한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당 내의 중진들이 홍준표 후보한테 꽃가마를 깔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유승민 의원 볼까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습니다만은 물론 위협 요인이 있습니다. TK 배신자, 그리고 황교안의 견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혁 보수라는 부분과 확장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약점과 위험 요인을 상쇄하고도 조금 더 강점과 기회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네 사람 중에 유승민 의원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 세 번째로 김부겸 의원과 홍준표 후보는 거의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보다 저 앞설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유시민,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지역 대권 후보들의 분석, 경쟁력 분석은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후보 선언한 네 사람이, 세 사람이죠. 일단 유승민 의원은 뭐 그냥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니까. 수성 가벌에 출마한 세 사람의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제가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지역 정치인들의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TK 출신들의 대권 경쟁력은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 특히 통합당 후보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오히려 민주당 TK 출신들이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 이게 통합당 TK 출신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